남원시가 진행하고 있는 관광단지 조성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대표들이 추가 대책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정읍시는 108억 원을 들여 정읍시가지와 상평동을 연결하는 중립터널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내린 폭우로 토사가 유출되는 등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도시가스 평균 공급 비용을 1.46% 인하합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공급사별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을 심의한 뒤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18년 정읍시는 108억 원을 들여 정읍시가지와 상평동을 연결하는 중립터널을 개통했는데요. 지난 7월 내린 폭우로 토사가 유출되는 등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정읍시는 이에 대한 보강 공사를 마쳤지만 미봉책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정읍시에는 시간당 6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중립터널 주변 토사가 유출되면서 교통통제가 이뤄졌었습니다. 정읍시는 보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토사가 유출된 부분에 씨앗이 포함된 식생토를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토사 유출로 보강 공사를 한 중립터널 반대편입니다. 최근 정읍시에는 가을 장마로 비가 계속해서 내렸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비가 내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토사가 유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강 공사를 한 반대편과는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다가오는 태풍에 주민들의 걱정은 큰 상황입니다. 흘러내리는 거 보고 왜 잘 해놓고 무너지냐고 흘러내리냐고 그러더만. 이게 하려면 전체 다 해야 되는데 한 데는 하고 안 한 데는 안 하고 보면 나중에 안 무너지겠냐고 무너지지. 정읍시는 유출 사고 이후 근원적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돌망태로 이뤄진 개비온 옹벽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강우로 중림터널 일부 비탈면에서 슬라이딩이 발생해서 토사가 도로로 유출이 됐는데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정읍시에서는 2020년도 본 예산에 개비온 옹벽이나 식생토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강한 폭우로 토사가 유출돼 주민 안전에 위협을 줬던 중림터널. 다가오는 태풍에 중림터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남원시가 진행하고 있는 관광단지 조성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집회를 벌이면서까지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주민 대표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추가 대책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해 갈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도청 앞 광장에 임시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남원시가 대산면 일대 조성 중인 드래곤 관광단지 인근 주민들이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장 인근에 재해와 자연침하, 토사 유출에 대비한 폐수로를 만들고 조성단지에 대한 안전성 진단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듭된 피해에 우리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제대로 된 대책과 조치가 미흡하여서 또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에 분해서 우리 언론에 호소하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또 단식 농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와 또 큰 하자가 있으면 공사 중지 명령까지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을 하면 단식 농성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와 관광단지 조성공사 관계자들은 안전 문제에 대한 추가 점검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유출 예방을 위한 보강 공사도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5천 가구로 인해서 토사 출입 부분적으로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시공할 거고요. 사업 진행에 따른 피해 예방과 복구 시설, 배수로 등
기본적인 안전 대책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선 주민들.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0분쯤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위 등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도시가스 평균 공급 비용을 1.46% 인하합니다. 전라북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공급비용 선정 기준에 따른 공급사별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을 심의한 뒤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주택용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750원으로 유지됩니다. 주택용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13년째 동결된 것으로 전국 주택용 평균 기본요금인 836원보다 86원 낮습니다. 전라북도 지역 여인숙 2곳 가운데 한 곳은 화재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지난달 19일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과 관련해 여인숙에 대한 긴급 소방 안전 점검을 추진했습니다. 긴급 점검 결과 114곳 가운데 점검 결과 양호 58곳, 취약 56곳으로 절반 가까이가 화재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본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시정 조치하고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 등 기초 소방시설의 경우 직접 교체 보급할 예정입니다. 한일 외교무역 갈등 속에 전라북도가 자매결연 지역인 일본 가고시마현에 요청한 공항인력 추천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로 교류 30주년을 맞은 가고시마현이 최근 전북 출신 인재 가고시마현 공항 취업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고시마 공항 취업 인력은 전북 지역 일본어학과 졸업자 1명으로 3년 동안 근무하게 됩니다. 가고시마현은 1993년부터 한국 노선 개설에 따라 가고시마 공항을 이용하는 한국 방문객 편의를 위해 1993년부터 전북 인재 10여 명을 채용했습니다. 남원시가 공장이나 가축 사육, 재활용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남원시는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악취 발생 사업장에 자동 악취 포집기 4대를 설치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합니다. 또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로 자동 악취 포집기 3대를 사업장 부지 경계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 점검과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미세먼지와 일자리 중심 사업을 위해 2천억 원가량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라북도는 2,255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미세먼지 대응 500억 원과 안전 투자 380억 원, 일자리 창출 660억 원, 회안 전망 강화 50억 원 등입니다. 추경 예산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확정됩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폐수를 무단 배출한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변산면 가력도항에 기름띠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제 작업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상에서 발견된 기름띠는 어선 A호 선장 B씨가 배 밑바닥 폐수 37리터를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경찰서는 선장 B씨를 상대로 폐수 무단 배출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가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10일 생명사랑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자살 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공동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정읍시는 생명사랑 동영상과 우울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영화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예정입니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정읍식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안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노인을 위한 공공후견제도를 실시합니다. 공공후견제도는 치매 노인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돕는 공공후견인을 지정하고 활동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치매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자입니다. 후견 대상자가 되면 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 서류 정보가 필요한 다양한 부분에서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55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92.3점을 얻어 부산교육청, 전남교육청과 함께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정읍시는 오는 11일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전통시장 장보는 날 운영과 온누리 상품권 구입하기 운동 등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기간 동안 정읍시청 내 부서와 읍면동별로 전통시장 장보는 날을 지정합니다. 부안군이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서포터즈는 오늘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활동하며 잼버리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과 행사 참여를 통해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의 다양한 매체의 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부안군민이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서포터즈 지원이 가능하며 서포터즈에 선정되면 위촉장과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서포터즈 모집 인원은 15명이며 오는 9월 16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해 우편과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읍소방서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 노인 15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교통사고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완강기 사용법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교육생의 특성을 고려해 등하굣길 교통안전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정읍소방서는 장애인과 노인, 여성 등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북 날씨입니다. 가을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28도까지 올라가면서 다소 후덥지근하겠고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로 인해 도로도 많이 미끄러운 데다가 이런 날은 가시거리도 짧아서 사고 나기 쉽습니다. 항상 교통안전과 보행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환절기에 비까지 내리면서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항상 건강관리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가을 장마는 목요일에 그치겠지만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주말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 해상으로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지만 흐린 날씨와 함께 빗방울까지 떨어지는 만큼 해상 안전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가을 장마 뒤 주말에는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인데요. 북상 중인 태풍 링링은 주말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을 거쳐 낮 동안 서해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쯤에는 강화도에 상륙한 뒤 밤사이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말에는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 서울 등 서쪽 지방은 태풍 진로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면서 비바람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시설물 관리뿐 아니라 추석을 앞두고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His eyes are like a jungle, he smiles, it's like the radio. He whispers songs into my window in words that nobody knows. There's pretty girls on every corner they watch.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